네, 전주에 사시는 분들 이 기린공원이나 이 황방산 공원 같은 곳에 자주 가시는지요? 공원은 도시민에게 휴식과 또 그리고 유안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자칫 난개발로 인해서 엉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원 일몰제 때문입니다. 아직 중요한 이슈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중요한 이 문제, 이번 대책이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용기 연구원 그리고 이경민 박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최근 JTB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 짧게 보겠습니다. 전주의 덕진공원입니다. 이곳 공원 부지의 30%는 사유지로 매입하려면 공시지가로만 279억 원이 들어갑니다.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전주에만 15곳. 여기서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공시지가로는 1,000억 원, 시가로는 2,5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전주시 매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 지정이 해제됐을 때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땅 주인들이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게 더 과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때문에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산책로 등 일부 시설을 선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최소한 유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면 공원도 공원 기능으로서 어느 정도 좀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땅 주인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줘서 계속 보유하게 하고 나중에 매입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기보다는 재산세나 상속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주시는 공원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 녹지 지역과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련산 공원 등 4곳에 대해서는 LH와 전북개발공사, 건설업체들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원이 난개발될 수 있다는 우려, 이 공원 일몰제 때문에 나온 것인데, 공원 일몰제라는 것이 과거에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오랫동안 공원으로 집행하지 않은 곳, 2020년 7월까지 하지 않으면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주 연구원님. 공원 일몰제라는 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도시 계획을 할 때 예. 그 지역에 이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들도 하고, 예. 또 사유지는 어떤 식으로 하고, 국경유지는 어떻게 해서 보존도 하고, 때로는 거기 휴양지로도 뭐 여가 문화를 위해서 또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도시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예. 그동안 이제 사유지들이 이제 재산권 침해만 되다 보니까 예. 이분들이 이제 소송을 걸어서 예. 대법원까지 해가지고 승소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2020년 7월까지 그걸 다 일괄적으로 정리하겠다. 예. 그러니까 다 매입을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겠다 했는데, 예. 지금까지 안 되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시행이 된다는 얘기죠. 예. 정확하게는 아마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그 내용이 이제 법률에 반영되면서 이렇게 시행되는 것 같은데, 네. 공원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그러면 난개발이 우려가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식의 난개발이 걱정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헌법 소원 관련해서는 그 문제가 됐던 구역 자체가 성남시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군요. 네, 예. 그럼 그 성남시에서 말한 그 부지 자체도 대지였고 또 학교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계획이 집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좀 과하게 침해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에 한해서 조금 더 과열 양상이 있는 거고요. 또 예. 사유지에 대해서도 임야로 되어 있거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개발 자체가 기존의 제한해서 개발이 안 됐던 게 아니라 지역 자체가 개발이 힘든 구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이해하고 토지주들도 이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을 때 본인들에게 그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 또는 오히려 감면세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도 토지 소유주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좀 지세가 험하거나 이런 곳은 개발하기가 사실 여건이 어려운 거고요. 좀 평평하거나 얕은 지역은
개발하기가 상당히 쉬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도시가 인접해 있거나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먼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예. 것들에 대한 방안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곳이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도시의 휴식 공간인 공원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려하게 되는 건데 이런 곳이 전주에만 해도 지금 15곳이 있다는 거고 이것을 사들이려면 한 3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든다는 것이 시가로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 대안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1,000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는 공시지가로 1,000억이고 예. 시가로는 한 3천억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액수가 이제 많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적다고 저는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 도시 공원 자체가 뭐 휴양 기능도 있고 또 지금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예. 산소를 제공해 주는 기능 또 사람들 어떤 그 녹지 공간으로 위한 그 피로도를 감소지는 기능 예. 뭐 여러 기능들이 많은데 이걸 돈으로 따지면 훨씬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예. 뭐 1,000억 또는 뭐 3,000억 넘는다고 보는데 예. 이제 의식의 문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철학의 문제.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의 여러 뭐 도로랄지 어떤 개발에 대한 예산을 전주시가 많이 써왔는데 예. 그런 예산을 오히려 줄여서 이게 도시공원이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저는 그 돈은 충분히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 관심이 없으니까 정책의 후선이 밀리다 보니까 이걸 매입을 안 하고 예.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예. 1,000억 뭐 저는 2,000억 저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직 2년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을 또 그 한 3년 정도는 유보를 시켜가면서 예. 그 사유자들이 바로 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재산세랄지 다른 혜택들을 좀 지원해주고 예. 또 뭐 마을 만들기 사업이랄지 또 예. 도시 공원 주변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정책을 같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개발 욕구가 좀 낮아지면서 예. 그 공익적인 부분을 오히려 알겠습니다. 인식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 3천억 원 된다 그러면 한 5년 동안만 잡더라도 한 1년에 한 60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자체로서는 상당히 버거운 살림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런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과열이 될 수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방안이 가장 최선이고 확실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방 정부 자체에서도 그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기도 하고 이 재정 부담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영기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식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숲은 공공재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숲이 가지는 그 공공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하느냐의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사실 문제가 됐던 거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놓고 예. 지방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개헌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그 법률적으로 그런 것들을 수정해서 개정안을 내면 예. 국가 정부에서도 이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방 정부에서도 부담이 줄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예. 범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 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사실 중앙정부가 대부분 했던 일이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서 해결은 지방정부가 해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일정의 재정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매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해법을 제시하신 것이죠. 이제 저도 뭐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이제 예산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예. 이거는 중앙정부 이게 그다음에 국민들은 뭐 전주 시민이지만 전라북도 도민이기도 하고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와 그 도 지자체에서도 저는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초한테만 전부 다 떠넘기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건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꼭 그 지금 사실 그 국토교통부가 많은 예산을 쓰는데 대부분 지금 도로에 많이 쓰잖아요. 또 뭐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항만 개발을 많이 하고 이런 SOC 사업만 많이 줄여도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도로가 과도하게 지금 개설돼 있거든요. 예. 이런 비용을 이제는 보전 쪽으로 써야 된다. 특히 예. 도시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 건강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게 이게 녹지공원 훼손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전환을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이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의지를 좀 알겠습니다.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가 개발 사업에 들이는 돈 조금만 아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셨고 지방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른바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이 나왔고 전주에서도 한 4곳 정도는 그렇게 추진해볼 요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소유의 한 70%는 공원으로 하되 30%는 민간업자에게 이 공원을 개발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어떤 문제점 있습니까, 이 박사님? 민간공원 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원 특혜 사업이라고 불릴 만큼 특혜 사업, 예. 네, 그럴 만큼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자체가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예, 70%의 도시공원을 남긴다라는 걸로 포장해왔을 뿐이지 사실은 어차피 그 70%는 어차피 개발이 안 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공원을 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는 그 30% 정도 되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승인해주고 민간이 나서서 예.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제안에 의한 방식이지 공모에 의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 특혜에 대한 갈등들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개발이 용이한 일부 그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그야말로 허가해주는 그런 꼴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네. 주로 그곳에 수익성이 높은 걸 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업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재예요. 공공재는 우리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보존하자는 예. 얘기인데 예.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개인 사업자한테 특혜를 줘서 뭐 말은 40% 보존한다 하지만 예. 나머지가 이제 개발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예. 거고. 예. 근데 그랬을 때 그 전체 지역과 나중에 관리 문제도 생겨요. 결국은 예. 기업은 계속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한계가 자기 또 나머지 70% 관리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또 결국은 또 지자체에서 또 예산이 또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자체들이 너무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려고 하는 예. 대책을 그렇게 제시한 건데 예. 자칫하면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좀 이번 기회에 정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철학을 좀 바꿔서 예. 어느 부분에 정말 예산이 낭비됐는가를 찾아내서 예. 이런 보존 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예. 정말 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는 거다 생각이 들어서 예. 좀 그 기업에다 그렇게 특혜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그 알겠습니다. 신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전주에서 4곳 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아마 가련산 공원 정도가 제일 지금 가능성이 높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수익성을 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익성을 따져서 부지를 지정을 하는데요. 가련산 같은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법원이 이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같이 함께 개발을 하려는 그것 때문에 수익성이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곳에 혹시 아파트 같은 것도 지을 수 있는 거죠? 가능하죠. 예. 그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실제 정말 난개발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잖아요. 예. 그 평지들이 거의 예. 완만한 경사가 예. 그러니까 개발이 훨씬 쉬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제 기업체에서 그렇게 관심 갖는다고 하는 거는 예. 분명히 알겠습니다. 어떤 이익을 예. 창출하기 위한 예, 게 예. 더 있다 봐야 예. 되겠죠. 나중에 큰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겠군요. 이걸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녹지 활용 계약 제도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공원 지역에 대해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신에 개발을 하지 않는 방식
이걸 혹시 지금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녹지 활용 계약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데요. 예. 일단 5년간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는 그 임대를 받는 대신에 계약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로 해주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예.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가 천호 성당의 그 토지를 이런 식으로 녹지 활용 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차피 산지로 돼 있어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더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 도시공원도 그렇지만 뭐 상수원 보호구역이랄지 또는 도시공원 또 각종 보호지역들이 지금 이제 확대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재산적인 침해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분들한테만 피해를 받아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산세 감면 정도는 안 된다고 보고 예. 오히려 저는 그 상수원 보호구역의 그 주민들한테 톤당 뭐 지금 한 150원 넘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전주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 좀 녹지 공간으로 인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예. 일부 비용을 어쨌든 받아서라도 예. 소유자들한테 예. 더 지원을 줘야 된다. 예. 오히려 감면은 이제는 예. 당연한 거고 예. 오히려 매월 얼마씩이라도 지원해서 예. 그 경제적인 혜택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법률적인 근거도 좀 마련 나중에 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겠죠. 가능합니다. 다른 알겠습니다. 상수원 보호의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또 하나 지금 공원으로 만약에 2020년까지 해제가 되면 그 이후에 자연 녹지라든지 뭐 경관지구로 다시 지정해서 개발을 제한하는 그런 방안도 좀 제시는 되고 있던데 이렇게 될 경우는 너무 지나친 그 규제 아니냐 이렇게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이게 드는데요.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2년 동안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일단 시행을 해가면서 주민들과의 행정 또 우리 시민들과의 그 또 시민단체와의 어떤 그 관계들을 신뢰를 쌓고 예.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은 2년 후에는 그 주민들도 우리가 보존을 했더니 우리한테 혜택도 돌아오고 예. 또 지역 주민 다른 지역 시민들로부터 또 어떤 존중을 받는 예. 그런 어떤 그 모습이 보여지면 예. 보존 쪽으로 갈 의지가 더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예. 2년 동안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중앙정부도 나서고 지방정부도 좀 대고해서 지자체가 매입을 하는 방법 또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녹지 활용 제도, 계약 제도 그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최선에 가깝다. 이렇게 결론이 거의 비슷하게 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더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그것까지 방안들 포함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봐요. 예. 근데 뭐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도 있고 예. 뭐 공원 지역 땅 한 평 사기 운동 예. 좀 시민적으로 운동 차원에서도 가야 된다 봐요. 행정에만 떠넘긴 게 아니라 예. 우리 시민들이 저 공원을 보호했더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더라. 예. 이런 걸 인식을 해서 운동 예. 차원에서도 저는 전개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면 이제 행정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많은 알겠습니다. 그 관심을 더 끌어낼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도 우리 시민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예. 시간 다 돼서요. 이경민 목사님께 한 30초 정도만 시간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원의 공공적 편익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책임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령 개정안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만 떠넘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힘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예. 공감 역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꾸준한 관심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